또 그래도 제 친구도 보고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과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상황들을 많이 봤겠죠. 그리고 저도 벤처 업체, 벤처들이 창업해서 그 과정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스마트폰 만지면서 뭐 스타트업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뭐 모바일 시대에 엄청난 인터넷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젊은 친구들 창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대학생이 창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저도 제 또래도 창업하는 친구는 거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동창 중에서도 창업, 특히 저 같은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스타트업 단어조차도 없었고, 창업하면은 저 통닭집, 음식점 뭐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뭐 보쌈 뭐 이런 거, 예전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거들 주로 창업을 했거든요. 요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새집 증후군을 겪고 회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때 잘 안 돼서 또 싹으로 오래된 구닥다리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도 보니까 얼굴 좀 처음에 좀 시커맸는데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맞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제 머리가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원래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얼굴이 밝아지는 만큼 머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사업이 다시 또 어떻게 진행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진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또 도배를 하고 또 안 좋아졌죠. 와, 진짜 제가 겪어온 과정을 보니까 인간은 환경에 의한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보통은 뭐 환경의 중요성도 얘기 안 하고, 아 쟤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는 잘 살아서, 뭐 엄마가 뭐 집이 부자라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치, 안 되면 또 환경 탓을 하고, 잘 되는 거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물론 두 개가 다 상호작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는 환경 탓이 좀 큰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안 되는 건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의 노력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새집 증후군, 환경 호르몬 물질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돌지가 않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안 돌아서. 그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노력보다 머리의 영향이 크다. 개인의 노력을 잘해서 하는 거는 뭐 예체능인데, 뭐 4%라나? 예체능은 한 20%의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노력을 하면 이 공부는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4%라고 하잖아요. 4%.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 연구 결과는 다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집 증후군이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눌러요. 머리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지하에 있는 독서실에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지하에 있는 독서실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 최근에 그랬거든요. 오늘 지금 이렇게 대화를 못했어요. 이렇게 길게. 진짜로 피하고 싶고. 그런 환경에, 새집 증후군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머리가 안 도니까. 새로 신축한 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각종 유기화합물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고, 저거랑 비슷해요. 컴퓨터 속도가 예를 들어 3GHz인데, 예를 들어서 그 환경 호르몬 같은 물질 때문에 1GHz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 머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남보다 3배로 공부를 해도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배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똑똑한 애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뭐 10시간이라고 하면은, 저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진짜 10시간이나 12시간 정도뿐이 공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닌가? 뭐 저 테슬라 만든 그 일론 머스크도 18시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뭐 옛날에 18시간씩 일을 했어요, 처음에 창업할 때.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저도 인터넷 사업을 하는 거죠. 왜?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학습을 하고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엔 그게 안 됐어요. 채집증후군 때문에. 핑계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그러겠죠. 그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야, 너 원래 머리 나쁘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너 공부 못하고 너는 머리 나쁜데 네가 뭘 해?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IQ가 한 30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IQ 두 자리에서 30 올라가면 120분이 안 돼요. IQ가 한 147 이상 돼야지 맨사라고 하죠. 머리가 좋은 거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을 순 없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머리를 더 좋게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머리는 타고나는 거니까. 근데 그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새집 증후군 때문에 IQ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30이라고 해봅시다. 뭐 맨사까지는 아니더라도 130. 근데 새집 증후군 때문에 120이 될 수도 있고 110이 될 수도 있어요.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90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아팠을 때는 거의 90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거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얼굴을 보니까 제 자신을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관점들이 보이죠. 근데 확실히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이들이 공부를, 성적 차이가 나는 거는 물론 애초에 머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새집 증후군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집에 새학교, 신도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친환경 자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저도 물론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런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이건 좀 알아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좀 더 누가 이미 다 알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믿어요. 어떤 똑똑하신,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공무원이 되신 분들, 사실 요즘 공무원은 아무나 못한다면서요.
하긴 우리 때도 고위 공무원, 5급 공무원은 아무나 못하죠. 행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머리가 다 천재 아니면 수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그런 거를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그 세집 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지능상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몸의 뭐 99%가 물인가요? 80%가 물인가요? 거의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물도 영향이 있겠죠.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뭐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별로 없었죠. 최근 나온 얘기니까. 그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농도가 굉장히 낮았을 거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낮았지만 요즘에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도 뭐 제 동영상을 보고 동기가 돼서 열심히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 문제는 보통 천재들이 해결하지. 어떻게 천재가 아닌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그 천재도 세집 증후군 때문에 머리가 바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 이상하게 30대부터 머리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거죠. 이상하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니까 머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하게 술을 마시면은요 머리가 말똥말똥하게 좋아지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술을 마시니까 혈액순환이 훨씬 많이 되고 땀이 나니까 들어있던 먼지도 있겠지만은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가지고 머리가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끼는 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도 한동안 그래서 미친 듯이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집 증후군하고 술 음주량의 역학관계도 있다. 새집에 가면은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술집이나 커피 장사를 하고 싶으면은 새 아파트 근처에 창업을 해라. 이런 원리가 비즈니스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또 제가 좀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상하게 신축 아파트 주변에 피부과, 정형외과, 특히 신경외과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그 역학관계를 모를 수도 있고요.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도 아직 신경외과가 동네에 몇 군데 생겼더라고요, 새로. 근데 저는 그때 신경외과를 가려고 했는데 일단 뼈가 잘못된 건지 알고 정형외과부터 갔었어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된 걸로 알고 신경외과를 안 갔죠. 근데 제가 뭐 병원도 가보면은 이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의사라면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환자가 많죠. 환자마다 원인이 많고, 근데 환자 하나를 붙들어 놓고 원인을 열심히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쵸, 친한 친구도 다 모르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 자신도 다 잘 모르는데 제가 몇 번을 겪어도 지금 몰랐잖아요. 근데 남이 알기는 정말 어렵죠.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은 모든 걸 다 고쳐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병원에, 그쵸, 옛날에 그냥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는 수준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왜? 가서 감기약 한 번만 먹으면 바로 열이 떨어지고 나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겪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원인은 나도 모른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왜 몰랐을까요? 원인이 자기 아는 상식 한도에서는 원인이 안 보였으니까. 왜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엑스레이 상에 안 나오는데 저 친구는 저기가 아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당황하거나 힘들었거나 그랬겠습니까. 제가 어제인가 며칠 전 찍은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손이 아파서 처음에 어쨌든 해결해 주신 분은, 그분이 해결해 준 건 아니, 어쨌든 막힌 걸 이제 뚫은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해주신 분은 제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해도 그분은 저보 꾀병 환자 취급하셨어요. 거의. 제 말, 그쵸. 제가 거의 바보같이, 지금도 제가 바보같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불쌍한 바보 이렇게 취급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제 사실을 이 생각을 해봐도 거의 바보스럽게 얘기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 머리가 이 모양 그 모양 그 꼴이었거든요. 기억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얘기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얘기를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옛날 거는 진짜 치매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만간 치매에 걸려서 치매가 오는 걸로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단기 기억을 거의 기억을 못했으니까. 단기 기억을 거의 기억을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단기 기억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한 10년 정도 돼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을 안 했나 보다. 10년 동안 단기 기억을 그냥 잃어버리고. 뭐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 몸소 경험한 경우를 종합해보고 이 결과를 보면은 세집 증후군이 99.99%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도 아닌데 저 혼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시죠? 그렇게 사람마다 어떤 걸 보고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관점이 있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정신적으로 볼 것이고
정형외과 분은 정형외과적으로 볼 것이고, 혈관 쪽을 보시는 분은 혈관 쪽을 보실 것이고, 신경 쪽을 보면 신경 쪽을 볼 것이고, 뇌과적으로 보면 뇌과적으로 볼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화학과 나오신 분은 화학 쪽으로 볼 것이고, 생물학 쪽 전공이면 생물학 쪽으로 볼 수 있고, 뇌과학 쪽이 전공하신 분은 뇌과학 쪽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관점으로, 제 관점이라기보다는 제 경험, 저는 이 경험이 거의 20년간 경험한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바보가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이 동영상이 지금 2시간 동안 떠들고 있네요. 야,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떠드는 거 논스톱으로. 아까 전에도 지금 1시간을 더 촬영했으니까 3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친 거죠, 미친 거. 정신과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계속 말을 하니까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새집 증후군 증상. 야, 제가 지금 한 페이지를 가지고, 여기 대학병원에 나온 새집 증후군 한 페이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미친 사람입니다. 미쳐야 성공한다고.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거의 미쳐 있었어요, 컴퓨터에.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미치신 분들 많죠. 자, 그래서 증상을 보면 새집으로 이사한 직후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피부도, 손도, 손의 지문, 심장? 온몸 차가워짐, 머리, 기억력, 고관절, 통증, 피로? 제가 느낀 겁니다. 습진까지, 아토피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 두드러기도 나더라고요. 두드러기. 아, 두드러기. 몸에 이것저것에 약간 났어요. 아, 이마에도 여드름 비슷한 게 한번 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고 그런 착각도 했어요. 내가 20대 난 여드름이 다시 나기 시작한 것 같다. 젊어지는 건가? 그런 착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비교적 흔하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 기존 알레르기 질환이 악화되거나, 제가 천식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관지염, 폐렴 이런 증상 비슷한.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들 여기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두드러기. 가슴 쪽에도 야, 제가 좀 병원에 가서 해야 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새집 증후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뭐 20대에 부끄러운 게 있는 사람이면은, 근데 뭐 제가 나이가 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뭔가를 숨기고 살아야 될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 증상 중에서 자극 반응은 주로 눈, 코, 후두, 기도, 점막 등 자극에 의한 증상이다. 눈. 다행히 저는 눈이 최근에 많이 나빠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노안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 들은 거에 비하면 제가 노안까지는 안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분명히 옛날보다 노안은 안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한데 안경을 그쵸 원래 제가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바꿨는데 또 바꿨어요. 봄에도 바꾸고 여름에도 바꿨습니다. 촬영 그러면서 눈이 그새 더 나빠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도 노안일 수도 있어요. 자연적인 노화 현상. 근데 어쨌든 눈은 좀 그런데 눈은 제가 그렇게 따갑거나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눈에 뭐 충혈, 눈에 눈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약을 하도 먹어도 안 돼서 이사를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어도 보통 사람들이 제가 뇌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뭔 얘기를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알아듣고 물론 내 얘기 아니까 무시한 거죠. 그냥 무시를 했는데 그게 왜 무시하냐? 내가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머리가 굳은 거죠. 왜냐? 새집 증후군 때문에. 그러니까 새집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해도 얘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그냥 지 얘기만 하는 거야. 지 얘기만. 이게 소통이라는 게 보통 어떤 분이 그렇죠. 소통이라는 건 없다. 그냥 지 얘기만 할 뿐이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새집 증후군에 이 정도는 논리의 비약인 것 같긴 한데 새집 증후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공감 능력도 다 떨어지고 소통 능력도 다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굳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인류는 옛날보다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거의 코 맹맹이 소리가 나잖아요. 굉장히 비염이 심한 것 같은. 며칠 전보다는 제가 말을 하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말소리도 좀 옛날보다 며칠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며칠 전에 제가 했던 거 보면 거의 맹맹이 소리인데 어느 날 보면은 제가 얘기하면 맹맹이 소리가 안 나네? 코가 좀 그리고 후두 얘기하니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어디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진료를 한번 더 받아서 변화된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기도 전마여행 자극 증상. 제가 계속 엊그저께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계속 이 세집증후군이 제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코 맹맹이 소리와 목이 항상 안 좋았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목이 이상하게 안 좋아져서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느꼈어요. 이 목이 왜 안 좋아? 늙었다고도 느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세집증후군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해외 나가서 찍은 동영상도 한번 보세요, 제가. 최근에. 나가서 찍은 목소리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얼굴 색깔도 보면은 다를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서 얼굴 탄 색깔이 아닙니다. 며칠 바로 간 날짜부터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다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눈이 아프고 가렵고 저는 여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눈이 아프고 가려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목이 따갑고 쉬거나 그렇죠. 근데 목이 따가운 거는 제가 그 미세먼지 때는 진짜로 목이 따갑고 그랬어요. 쉬는 반응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더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기침을 하는 증상. 제가 기관지염, 폐렴 정도 수준인데 그때 기침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 밖에 비특이적 증상
두통을 호소하거나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것에 들 수 있다. 제가 머리가 좀 아팠어요. 특정 부위가 아플 때도 있고 머리가 멍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피로하다. 제가 쉽게 피로했어요. 저는 그게 늙어서 그런지 알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동차 운전을 10분만 해도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해진 게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좀 32살에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때 너무 운전이 좋아서 제가 컴퓨터 만지면서 일할 때 하루 4시간 자면서 하루 웬일 그 컴퓨터를 했었거든요. 20시간씩 일을 했어요. 제가 운전면허 따고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거의 일주일을 밤을 거의 새가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3-4시간 자고 운전하기도 하고 이틀밤은 아니라 하룻밤 새면서 운전을 미친 듯이 한 적도 있어요. 너무나 운전하는 게 재밌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 35살인가 지나서 1시간만 해도 운전하기가 피곤하고 10분만 운전을 해도 피곤한 거예요. 5분만 운전을 해도.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은 사람이 이게 영상을 보면서 보는 게 이게 빨리 피로를 주는구나. 왜? TV를 보면은 피로해가지고 빨리 자니까. 근데 TV를 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보다 새집 증후군 또 세차 증후군도 좀 있어요. 신차도 제가 그 측정해 놓은 거 보면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운전을 할 때 처음에는 운전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운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운전하는 게 점점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세차를 타면 당연히 쉽게 피로해지죠. 그때도 운전하면서 느끼는 건 폐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기분들이 조금 들었어요. 약간 어딘가 통증이 생긴다든가 가슴이 운전을 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좀 옛날 몸 같지 않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매연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측정을 했어요. 오래된 한 7년쯤 된 자동차하고 어떤 친구가 한 1년 정도 뽑은 지 1년 정도 된 차 측정해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택시도 측정을 해봤지만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그 포르말데히드와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20배 이상 돼가지고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차도 한 1,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아니라 후배인데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되고 있네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위아래 5살은 그냥 친구죠. 10살도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10살도 20살까지는 너무했고. 근데 이제 쉽게 피로하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은 쉽게 피로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쉽게 피로해진 이유가 세차 증후군이다. 새집 증후군도 있고 세차 증후군. 어쨌든 그 화학 성분을 마셔가지고 유기화합물 이거 본드에 중독된 거예요. 그럼 본드를 제가 마시지는 않았지만은 본드 냄새로 중독이 되잖아요. 본드 마신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본드 마시고 촉 쳐져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겠죠. 잘 모르겠지만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런 증상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직 본드까지는 마약 주사는 맞아봤죠. 군대에서 저 너무 아파가지고 저기 감기에 걸려서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너무 아플 때 주사를 맞았는데 나중에 군의관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가 맞은 게 바로 그 마약이다. 두세 번 맞았는데 그거는 이제 치료에 의한 마약이고 그때는 그게 중독이라는 마약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마약인지도 몰랐어요. 맞으니까 나섰던 건가 나상 기운으로 착각을 한 건가 어쨌든 이게 본드나 이런 유기화합물이 정신을 신경을 갖다 마비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마비가 되니까 이제 피로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가 되면 죽는 거죠.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독사가 물면은 그게 신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신경을 멈추게 해가지고 심장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독검이나 독사의 독 알죠? 최근에 그 독극물로 인해서 최근은 아닌데 몇 년 됐죠. 정치적인 얘기라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에 물려가지고 왜 죽습니까? 벌의 독이 신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심장을 마비를 일으키거나 몸이 붓거나 피를 통하지 않게 하거나 그건 이제 혈액을 굳게 만들죠. 뱀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어쨌든 신경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그래서 피로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농도가 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무기력에 빠진다고 다들 나이가 들어서 제가 주변에 최근 들은 얘기는 나이가 들어서 필요하다 그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무기력 쉽게 필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이나 새집 새차 아니면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상가 뭐 아니면 새롭게 도배와 인테리어를 해서 새로운 가구를 많이 바꿔서 이사하면은 가구 많이 바꾸잖아요. 이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한번 하니까 사람들은 평균 서초구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통계자를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연구 결과 논문이나 그런 거 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 자료를 보고 추정한 결과 6년, 7년 정도요. 7년에 한 번씩은 새 집 증후군의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7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인테리어 한 번은 2년이나 4년 간다니까 2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안 가더라도 종종 도배를 새로 해서 새 집 증후군을 새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안 느껴도 새 자동차 보통 요즘에 자동차를 최소 7년에 한 번씩은 바꾸잖아요. 우리 상식 아닙니까? 7년 타면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차가 옛날엔 보링을 해서 했는데 요새는 엔진 보링을 안 한다면서요. 야,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론하고는 또 바뀌었어요. 그때는 차를 한 10년 20년 타던 세월이었나 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세차 증후군이나 이런 건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 요즘에 이직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계속 이직을 해요. 사람들 이직을 하면은 이직을 하고 회사들도 보통 작은 회사는 2년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들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올렸을 겁니다. 최근에 지금 올리는 회사들 많잖아요. 아시죠? 큰 대기업들 사업 많이 올렸어요. 지금 올리고도 있고 또 그걸 또 팔기도 했잖아요. 사옥을 팔았는데 사옥을 판고 다른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옥을 쓰고 있죠. 야, 그 회사가 그 사옥을
들어오고 난 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를 알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그게 그런 거예요.